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초보자들은 대부분 부동산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행복한 고민만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가 동시에 도사리고 있는 부동산 투자이기 때문에 장밋빛 고민은 금물이라는 점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하신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와 함께 하실 분도 바로 만나보셔야겠죠. 알에셋자산관리의 조민기 이사 장혜원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저희 고민 사례가 또 준비가 돼 있죠. 첫 번째 사례 바로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60대 은퇴자입니다. 저는 현재 부동산 자산 2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보유한 자산을 포함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자분은 은퇴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현금 흐름이 조금 없는 상태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좀 다시 좀 구성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사님이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바로 도와주실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시청자분의 좀 사례 한번 다시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거주는 하고 계시는데, 자,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벌써 이제 은퇴를 좀 하셨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주택, 2주택을 지금 갖고 계시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어떻게 은퇴 이후에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지, 자, 이 부분이 아마 제일 고민을 좀 하고 계신 분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은지. 자, 현재 갖고 계신 자산 금액이 약 한 3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좋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솔루션을 한번 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일반적인 투자에 대한 제가 항상 원칙과 기준 얘기를 좀 꼭 하는데, 자, 원칙 중에 하나 기존에 하던 방식이 있고 신규, 새롭게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끔 또 움직이는 이러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자, 과거에 기존에 있는 이제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정부에서 규제 정책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가 이 규제 지역으로 이 투자가 조금 제한이 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지금 규제 정책을 하는 이 바로 상품은 바로 이 주택인데, 자, 주택 기준으로 보면 1주택, 나 혼자 단독으로 갖고 있는 1주택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희한하게도 투자를 하다 보면 주택수가 많아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폭탄에 대한 부분, 이 결국은 돈을 벌겠다고 해서 투자를 하시지만 실제 뒤돌아보면 어딘가 모르게 새는 바로 이런 비용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세금인데, 이런 부분들 잘 놓치고 있는 부분들 상당히 많다는 거고요. 거기에 자금 기준, 특히나 이제 현금 기준으로 놓고 보면 현금이 많아서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투자는 타인 자본을 어떻게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느냐가 또 포인트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대출을 또 제한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본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자, 결국은 돈 있는 분들만 돈 벌게 되는 이런 시대가 지금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기존의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하실 것이 아니라, 자, 지금은 이제 좀 시대 트렌드가 좀 바뀌어가고 있는 바로 신규 틈새 쪽의 투자 원칙. 자, 첫 번째는 당연히 투자 지역에 제한은 걸리지만, 자, 이 부분 안에서도 인구와 정책이 많이 양호하고 선호되는 쪽으로 당연히 방향을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자, 일반적인 투자 물건 중에 자, 지금 투자하는 현재 기준이 아니라 향후에 매도되는 미래의 시점으로 놓고 보면 당연히 양도 차액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바로 이 세금에 대한 부분, 내가 얼마를 벌었다라는 것보다는 그 벌은 만큼의
세금을 줄이는 쪽으로, 그러면 결국은 이게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두 가지를 얼마나 줄이는 바로 이 세금 할인 정책이 되는 이러한 상품 쪽의 원칙도 가지셔야 되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내가 자본이 없을 때에는 타인 자본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자, 기존에는 분명히 대출, 정부가 딱 대출을 잡아놨기 때문에 제한이 걸리는데, 자, 이런 부분을 거꾸로 금융 지원을 받고도 투자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상품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더 꼼꼼히 챙기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깊숙하게 좀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드리면, 자, 최근에 상품 중에 자, 주택이 아닌 상업용 쪽에 그렇다고 해서 상가나 오피스텔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지식산업센터. 자, 이 부분이요. 최근 정부에서 4차 산업, 5차 산업을 더 육성시키겠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세금과 금융 지원을 해주는 바로 그런 상품인데, 아시겠지만 자, 이 부분이 정부에서 긴 시간 동안 지금 나온 것이 아니라 얼마 되지 않은 시간이다 보니까 이 보시는 것처럼 국가에서 지금 승인되고 있는 이 건수로만 놓고 보셔도 자, 이게 바로 공급과 수요의 원칙인데, 자, 아직까지는 공급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의 수요가 더 크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여기에 지금 이 지식산업센터하고 일반 우리 오피스 상업용 같은 두 가지 상품을 비교해도요. 자, 세제 혜택,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을 받는다라는 부분, 거기에 정책자금이라 그래서 이 대출하지 않는 조건, 대출도 들어갑니다만 풍부한 자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바로 이런 부분들. 자, 그런데 일반 오피스텔이나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부분이 아예 혜택을 못 받는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이기 때문에 100% 환급이 되면서, 자, 가능하시다 그러면 이 사무실의 공간을 그냥 쓰는 것보다는 주로 사업에 의해서 매출을 일으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서비스 면적을 더 활용할 수 있다는 차별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설명을 드리겠고, 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 새로운 수익형 기준의 상품을 좀 더 세분화 좀 상품을 좀 차별화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면, 자, 당연히 지금 취득세, 재산세에 대한 이 바로 세금 감면이 좀 있겠고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이 큰 금액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액으로 들어가는 소규모 자산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투자하는데 이게 큰 걸림돌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지금 도심권 안에요. 기업체가 조그만 기업체가 아니라 이 대규모, 특히 대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다 보기 때문에 충분히 임대에 대한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는, 그만큼 업무 환경, 기업 경쟁력 갖춰진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에 우리가 항상 아파트도 들어가시면 관리비 내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비용들 또 절감이 되면서 동시에 지금 이제 타인 자본 쓰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주택, 2주택 같은 경우에는 특히 투자 지역 내에서는 대출 하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요, 기본적으로 80%에서 70%의 타인 자본을 적은 이자율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가치 있고요. 자, 여기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 바로 공실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정적인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원칙, 바로 이러한 차별적인 바로 이런 상품들에 조금 더 눈여겨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특히 은퇴하신 이후에 차익형보다는 수익형,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쪽에서는 바로 이러한 안전적인 상품을 좀 더 고려하시라는 솔루션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주택을 뭐 보유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규제 지역들도 아무래도 좀 많다 보니까 틈새 시장을 추천을 좀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그중에서도 지식산업센터를 언급을 하셨는데 어디 지역인지 궁금하시죠?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 도보로 약 2분 역세권입니다. 지식산업센터 및 근린생활시설 유형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시세도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1억 6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 대출 금액은 9,600만 원에서 1억 600만 원,
실투자 금액은 4,5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예상해봅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지역은요, 영통구네요. 지식산업센터를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먼저 일단 위치가 수원입니다. 수원은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이 위치해 있는 곳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기도 하거든요. 입지 분석 바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수원시 중에서도 집값이 제일 많이 오르는 지역이죠. 바로 영통에 자리하는 지식산업센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앞쪽에 삼성 디지털 시티가 있기 때문에 3만 4천 명의 수요를 또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 바로 근접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가치나 임대 수요나 이런 부분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는 입지에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본 상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의 이제 안정된 이렇게 자리가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어가지고 미래 가치를 이제 내다볼 수도 있지만은 내가 임대를 놨을 때도 임대 수요까지 또 따박따박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큰 가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현재 수요도 가치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의 이제 이 주변에 어떤 도로망 형성으로 해가지고 이제 입지가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본 물건 주변 쪽으로 해서는 일단은 이제 경부고속도로나 용인 서울 고속도로나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새로 생기는 또 이제 복선 전철이 있습니다. 이런 복선 전철 같은 경우는 인덕원 동탄을 연결하는 복선 전철이 또 미래 가치로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집가 상승은 충분히 내다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수원 지식산업센터 주변 쪽으로 해서는 이제 교통이 계속 교통부터 시작해서 강력 교통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래 교통까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교통망 형성으로만 보더라도 앞으로의 물류 쪽으로 해서 이제 대기업 쪽에서 많이 내다봤을 때 선호도가 제일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 호재로 인해서 앞으로 더 늘어나는 임대 수요로 인해서 집가 상승을 충분히 내다볼 수 있는 입지의 자리에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대기업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인구가 아무래도 좀 모여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위치도 괜찮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시기에도 무리가 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인구가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수요가 많다라고 좀 해주셨거든요. 투자 결정 포인트도 한번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투자를 앞서기 전에 이제 어떤 부분에 입지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교통이 잘 갖추어져야지만 수요가 또 모여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본물건 같은 경우는 교통이 2030 수원시 교통망의 철도망 구축에 의해서 굉장히 플랜이 잘 짜여져 가지고 거미줄처럼 굉장히 교통망 연결들이 잘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는 영통 지역으로 해가지고 앞으로의 이제 복선 전철이 새로 생기는 미래 가치가 있지만 이 미래 가치가 어느 근접해서 새로 생기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수원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바로 근접해 원천역이 또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2026년도를 내다보고 이제 복선 전철이 생겼을 때 이 지역 자체의 또 프리미엄 효과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직접 근접이 편리하지만 수요가 모여들고 어떤 인프라가 끌어들일 수 있는 부분인데 지식산업센터에 갖추어야 될 교통 요건은 다 갖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수원시 원청동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재 거래량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신문 지상에서도 계속 보듯이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뛰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수원 영통입니다. 영통인데 지금 나가는 비교 사례 같은 경우는 수원하고 용인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비교 분석을 했을 때 이런 데이터를 뽑아놓고 봤을 때인데 수원시 중에서는 지금 영통구가 거래량이 작년에 제일 많았습니다. 이런 거래량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식산업센터가 계속 늘어나고 기업들이 들어서고 이런 교통의 호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 지역을 또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늘어나는 인구 인프라로 인해서 계속 이제 아파트 거래량이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시면은
지식산업센터에 이제 접근을 했을 때 이제 포인트도 있지만 일단은 뭐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소액 투자로 가능하기 때문에 접근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일단은 뭐 세금 절세, 일단 취득세나 재산세가 이제 감면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무이자 이제 또 이제 되는 이제 60% 정도 대출이 이제 무이자로도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접근을 하는 부분인데요. 포인트는 이 물건의 지식산업센터의 포인트는 소형으로 1인 이제 업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1인 소형 평수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뭐 주차 공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여유로운 주차 공간도 법정 대비 193%의 이제 주차 공간이 되어 있고 또 이제 외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외관 자체는 지역의 수원에 영통에 랜드마크로 자리할 수 있는 그런 외관을 갖추었다는 게 앞으로 뭐 이제 2021년도에 준공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예정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 본 지식산업센터에 또 옥상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차인들이나 실입주자들이 업무와 피로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옥상 정원이 또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충별 회의 공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물류센터다 이용하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화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편리한 물류 이동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되고요. 이제 비교 분석을 했을 때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오피스텔하고 투자를 했을 때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세 50%, 재산세 37.5%, 그리고 무이자 6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소액 투자 가능한 물건이면서 시세 차익, 월세 수익을 볼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혜택까지 있다라는 거 좀 알아볼 수 있었고요. 수원시 가치가 아무래도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좀 지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는 주택 시장에만 적용이 된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이곳 어떤 전략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본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소액 투자로 월세를 좀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분하고요. 그리고 시세 차익을 좀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적합한 물건이고요. 일단 분양가가 저렴합니다. 주변에 분양하는 지금 이 지식산업센터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고 그리고 입지가 더 좋다는 부분을 눈여겨보시고요. 매매 금액이 1억 6천만 원입니다. 부가세 포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 시에는 임대 보증금이 1,600만 원 정도 예상을 한다면은 65만 원 정도 수익을 볼 수가 있고 대출 가능 금액은 9,6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 투자 금액이 한 4,8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북에 거주하고 있는 62세 남성입니다. 저는 노후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 갈아타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물건을 선택해야 할지 참 걱정이 많은데요. 전문가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두 번째 사연 역시 60대 남성께서 좀 아무래도 노후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역시나 이사님의 도움이 좀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바로 도와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갈아타기를 조금 원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사례 정리부터 해드리면서 솔루션 제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뭐 서울에 그래도 강북 쪽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거주하는 자,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세가 또 60세가 좀 넘으셨는데 아직 이분 같은 경우는 은퇴를 아직 안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뭐 노후는 무슨 노후긴 똑같은 노후긴 합니다만 자, 이분 같은 경우도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긴 하는데 자,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바로 갈아타기 목적이거든요. 자, 기존에 이미 하고 계신데 다시 한번 이렇게 전환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있으신 분인데 자, 예산 한 10억 원 정도 이 자금이 조금 되시는 분 같습니다. 자, 이분에 대한 솔루션 좀 제안을 좀 해드리면 자, 기본적으로 이제 수익형 하면 뭐 원칙 뭐 몇 가지가 좀 있긴 합니다만 자, 가장 그래도 기본적인 원칙 하면 이 수익성, 돈을 버는 수익성도 있지만 가장 큰 거는 내가 팔고 싶을 때 환금이 되느냐. 바로 이 환금성에 포커스가 1순위로 두셔야 됩니다. 자, 보통 투자하실 때는 현재 기준이다 보니까 지금 보기에 돈이 되고 나중에 충분히 수익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지만 실제 매도를 예를 들어서 5년이나 10년 뒤에 매도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그 금액에 예상하는 금액에 팔릴 수 있는지
그리고 확실하게 그 타이밍에 거래가 돼야 되는데 거래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이거 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1순위는 바로 이 환금성에 목적을 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기본적인 투자의 원칙은 수익이 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수익이 부동산에서는 하나가 아니라 지금 차익이 있고 수익이라 그래서 차익은 시세 차익을 얘기하고 수익은 임대 수익을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가능하면 한 마리 토끼를 잡는 게 아니라 차익과 수익을 두 마리를 같이 잡을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원칙으로 좀 상품들을 보신다 그러면 솔루션 답이 나온다는 얘기 드리고요. 자, 세 번째. 자, 과연 지금 현재 기준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 현금 흐름이 계속적으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상당히 어렵거든요. 뭐 요즘 뭐 표현이 불황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이 현금 흐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포커스를 현금 흐름 쪽을 세 번째로 중시하게 바라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자, 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 최근 뭐 제가 계속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바로 이 규제에 대한 얘기가 그냥 에이 뭐 하다가 끝나겠지. 아닙니다. 이거 상당히 지금 고강도고요. 잠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현 정부가 끝나는 타임, 그러면 앞으로 2년 정도 더 가야 되는데 2년 정도까지는 이거 쉽지 않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그 방향, 바로 규제의 방향이 뭐냐? 세금 규제, 대출 규제, 바로 이 주택수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이거를 잘 못 따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규제를 제가 무조건 무서우니까 도망가라는 게 아니라 규제도 맞서면서 틈새를 보라는 얘기를 꼭 좀 전해드리니까 과연 이러한 부동산 규제에서 지금 얘기하는 세금 규제, 대출 규제, 주택수 제한만 잘 피해간다라고 하면 솔루션 답이 있다라는 얘기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에 자, 이제 솔루션을 좀 구체적으로 좀 제안을 좀 드려보면 자, 기본적으로 투자 지역 하면 최근에 풍선 효과 때문에 자, 서울권에서 잠시 이 수도권 특히나 뭐 수원, 용인, 뭐 안성 쪽 최근에는 뭐 저 오산 쪽까지도 내려갔다고 할 정도로 점점점 풍선 효과 때문에 내려가는데 자, 문제는 이게 긴 장기간의 노코를 보는 컨셉이 아니라 단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 서울권이 지금 투자 지역에 좀 제한은 걸려 있지만 투자 지역은 역시나 서울권을 보시란 얘기 꼭 드리고요. 자, 투자 상품에 대한 얘기 드리면 자, 아까 분명히 고강도 부동산 정책에 의하면 주택수 제한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다주택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1주택이 돼야 되는데 자, 1주택 기준이 내가 거주하는 집이 있는데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상품은 저희 통건물이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고요. 또 하나 통건물 안에서도 주택과 플러스 상업용, 상가가 같이 들어가는 바로 이 상가주택 컨셉으로 좀 보시라는 건데 가능하면 주택도요. 제가 얘기하는 상가가 없어도요. 주택 안에서도 1주택이 되는 바로 이러한 통건물 쪽에 상품으로 관심을 더 가지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특히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1주택으로 하셔서 현금으로 만드는 쪽으로 가셔야 되고 자, 투자 운용은 자, 이런 부분들의 통건물들은 자산이 작은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10억대 이상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가는 조금 더 규모가 큰 물건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가능하면 가족이 있으시면 가족의 공동명의를 좀 반드시 하시면 자, 공동명의 하는 이유는 재산을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세금을 줄이는 바로 절세 전략이기 때문에 공동명의 하시라는 얘기 드리니까 이런 부분 하시고 가능하면 이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시세 차익은 이유는 통건물은 주택,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 같이 끼어 있기 때문에 토지의 지가상승. 그래서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두 마리를 같이 노려보는 바로 그러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만 좀 판단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지금 10억대 자산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는 상품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점 상당히 좀 꼼꼼히 좀 살펴보시면서 자, 오늘 솔루션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자님이 좀 궁금해하시는 임대 수익을 위해서 저희가 투자의 변화부터 정책 분석 그리고 또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지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솔루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려면은 자세한 지역도 알아보셔야겠죠.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볼게요. 서울시 성북구 상월곡동 6호선 상월곡역 초역세권의 다중주택입니다. 구조는 투룸과 원룸 두 가지고요. 현재 시세는 20억에서 21억 원으로 예상합니다. 임대 금액은 보증금 3억 3천만 원, 월 833만 원으로 예상하고요. 실투자 금액은 9억 6천만 원에서 10억 6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요, 저희 서울로 와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성북구네요. 그리고 초역세권이고 다중주택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입지 분석부터 또 필요하겠죠? 네, 두 번째 물건입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통건물입니다. 통건물이고 신축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축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지가 상승이 계속 올라가는 입지라서 앞으로에 뭐 다시 신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가격의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을 좀 고려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입지입니다. 일단 상얼곡역하고 도보 초역세권 2, 3부 거리에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얼곡역 주변으로 해서는 현재 이제 장이 뉴타운 개발 사업이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으로 해서는 1구역부터 15구역으로 우리나라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아파트로 전체 변모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마 이게 이제 지금 해제되는 구역도 있고 지금 진행되는 구역도 있지만 현재 이제 진행되는 구역만 보더라도 15,000세대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뭐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입지는 이제 안정적인 수요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 주변에 또한 학군이 제일 많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입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상얼곡역 주변으로 보시면은 한국예술종합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예대, 경희대, 카이스대, 고려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이런 대학교가 모두 밀집돼 있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학군 수요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학군 수요가 안정적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임직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학교가 많다 하면은 주변에 또 편리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뭐 세 가지 효과를 다 볼 수 있는 입지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첫 번째로 초역세권 입지를 또 꼽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대학 밀집 지역이다라는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은 좋겠죠. 그리고 자, 이 지역을 또 왜 추천을 해주시는지 핵심 포인트를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만나볼게요. 네. 추천 이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신축 건물이고 임대가 잘 맞춰지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그 미래 가치를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제일 근접해 있는 바로 장이 뉴타운 사업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해제된 지역도 있고 입주하는 지역도 있고 다 틀린 부분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 9개 구역 같은 경우는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9개 구역에 15,0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했을 때는 이 지역이 낙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이 아파트를 변모하면서 편리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추고 또한 교통까지 더 좋아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정적인 주변의 호재를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해제된 지역 자체를 전체 포함한다 하더라도 3만 세대입니다. 입주를 한다면은 그래서 이런 이렇게 재개발 사업만 내다보더라도 미래가치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이제 장이 뉴타운 바로 앞쪽에 이제 상얼곡역 주변 앞쪽으로 해가지고 이쪽 주변에 이제 또 늘어나는 수요가 또 있습니다. 바로 보시면은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라고 이 지역 자체는 고려대역 이제 근처인데 이 지역 고려대역 주변을 보시면은 연구기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앞으로 여기가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 해가지고 대학 연구기관이 또 개발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누딜 사업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 지역에 안정적인 수요가 더 늘어나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좀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입지가 좋고 수요가 많다 하더라도
그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게 교통인데 바로 이제 성북구 상월곡동 통밀권의 도로망 호재입니다. 이 호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시면 지역 균형 발전 노선에 신설 노선이 6개 정도 예상도 되었지만 기존 선의 개량도 한 2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이제 제일 핫하게 이제 눈여겨야 할 부분이 이제 강남에는 이제 핫하게 뜨는 지역이 9호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여기 강북 같은 경우는 9호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강북 횡단 동부선 이제 도시 철도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망을 보더라도 앞으로 이제 도로망 형성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이제 동북선이 이제 2025년도에 개통을 앞두기 때문에 이런 도로망으로 해서 충분한 수요와 입지와 상권 그리고 인프라 형성이 만들어지는 시점이다. 이렇게 호재만 보더라도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도로망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상월곡동의 초역세권 지역인데요. 현재 뉴타운이 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도시가 좀 새롭게 탄생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수요는 좀 두말할 것도 없을 것 같네요. 이번에는 가격 분석과 저희가 투자 전략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좀 도움 주실까요? 네, 통밀권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자금대가 이제 소액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큰 금액대라 보다 보니까 굉장히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저희가 물건 분석을 할 때 ABC 등급으로 나누는데 그래도 A 등급으로 하는 부분이 초역세권인데다가 그리고 이 집 물건 자체가 신축이고 바로 임차인들이 동덕여대 임차인들을 해서 잘 맞춰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미래가치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재 매매 금액은 20억에서 21억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월세 시에는 임대 보증금 3억 4천만 원에다가 월세가 굉장히 높게 지금 임차인이 맞춰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바로 833만 원 정도 월세가 맞춰진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이런 임대 수익은 따박따박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현재 뭐 7억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 이제 금리 자체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실제 투자 금액은 9억 6천만 원에서 10억 6천만 원을 예상을 하시면 통건물에 신축에 그리고 임대차가 잘 맞춰지는 지역에 초역세권에 접근할 수 있는 통건물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초역세권과 또 뉴타운 등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 상월곡동을 좀 만나보셨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3153-2594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사연도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볼게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54세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부동산 개발을 고려한 자산 관리에 고민이 많습니다. 향후 올바른 자산 관리를 위해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사연은요. 50세 분께서 좀 보내주셨는데요. 역시나 아무래도 좀 투자 포트폴리오가 가장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이사님?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느낌상 조금 부동산 좀 고수신 것 같아요. 벌써 개발이라는 용어를 쓰실 정도면 상당히 투자도 많이 하셨겠지만 일단 상당히 많이 지식을 좀 겸비하신 분 같은데 자 일단 이분의 사례 정리부터 일단 해드리고 솔루션 제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에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자 아직 뭐 나이로 봐서는 그래도 한참 지금 뭐 또 자영업을 하고 계시긴 하니까 충분히 현금 흐름도 되시고 앞으로 활동할 시기가 꽤 많이 남아 있는 분인데 자 현재 기준으로 이 부동산 개발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앞서가시는 분이다라는 점이 좀 상당히 좀 이 능력이 좀 있는 분 같이 보이고 자 현재 기준으로서 어쨌든 개발 및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 고민을 좀 하고 계신 분인데 자 예산 상당히 지금 15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개발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한 솔루션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보면 자, 저희가 부동산을 뭐 단순한 투자 하나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부동산의 시장을 놓고 보면 자, 이것도 다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냥 투자해서 좋은 거 있으니까 산다 아닙니다. 자, 처음부터 어쨌든 이러한 정보 취득을 통해서 투자를 통하고 그리고 운영과 관리를 통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고 거기에서 향후에
정산을 하는 이런 과정인데, 자, 이 앞에 두 개 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나중에 또 이런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제가 또 따로 상세하게 상담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자, 일단 우리 시청자 이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관심 있는 게 바로 이 운용 쪽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던, 보유하고 있던 또 투자한 물건이 됐던 어떻게 변화를 줄 거냐라는 바로 이 운영 측면인데, 자, 바로 이 운영 측면에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3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아예 기존에 있는 부동산, 특히나 건축물을 멸실을 통해서 새로 신축하는 신축 개발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건축물을 그대로 내놓은 상태에서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이 변화만 주는 컨셉이 있습니다. 이거는 외형, 외부 인테리어가 있고 내부 인테리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따로 있고, 자, 세 번째는 가장 약하게 변화를 주는 바로 이 용도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가장 쉬운 게 뭐냐면 단독주택을 뭐 예를 들어 2층 단독주택을 1층 같은 경우에 뭐 상가나 뭐 음식점 같은 이런 상업용으로 바로 건축 용도 변경을 하는 바로 가장 약한 이 변화를 줄 수 있는데, 자, 이 3가지에 대한 부분 중에 과연 어떤 게 나오고 맞을지는 상당히 좀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필요한데, 자, 그 중에 일단 부동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자, 기본적인 공부가 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뭐 우리가 좀 이게 어렵다 생각해서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좀 어렵더라도 반복적으로 공부하고 훈련을 하다 보면 이게 다 나중에 돈이 되고 충분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일단 설명을 드려보면, 자, 기본적으로 부동산 자체를 놓고 보면요. 자, 바닥에 우리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이 바로 토지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의 기본은 토지입니다. 그 위에 지상물, 우리가 정착물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이 건물, 건축물들은 바로 이 토지에 기반하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바로 이 토지를 볼 줄 아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적원이라고 있거든요. 바로 지적원에 보면 뭐 지목부터 해서 용도 지역 이게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바로 이런 게 돼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에서 이거 다 확인이 되거든요. 돈 내고 보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다 무료로 보는 건데, 자,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보면, 자, 내 토지의 지금 용도가 주거지역이냐, 준주거냐, 상업지역이냐, 이런 부분들 반드시 보시고, 자, 지목은 보통 건축물이 있으면 다 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에 있는 토지 중에 지목이 전, 답, 임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는 바로 도시지역 내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오늘은 제가 개발 쪽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내가 갖고 있는 바로 이 토지의 위치를 바로 보는 건데, 우리가 주택 그러면 가장 선호하는 게 남향이라는 거 아시죠? 동서남북 중에 햇볕이 가장 잘 드는 바로 이 남측의 위치를 보고 있는 바로 이런 토지들을 보통 우선시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건축물을 지으려면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도로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건축물 인허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4m 이상 되는 도로가 확보가 되어 있는지, 자, 이 부분 상당히 좀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 확인 안 하고 인허가 들어가시면 큰일 나고요. 자, 세 번째는, 자, 신축 개발하는 부분들은 토지를 분석하고 도로 오케이 확인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 잘못하시면 상당히 불리하고요. 나중에 자산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 설계하실 때 가장 기본은 토지 면적의 건폐율이라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확인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바닥 면적이 아니라 지상으로 몇 층까지 올라가는 바로 이 용적률이라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자, 이 기준은요, 바로 앞에 용도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인지 준주거지역인지 아니면 상업지역인지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직접 설계하시는 게 아니라, 자, 이게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주로 이제 건축사, 건축 설계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의지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종류들이 좀 다양한데, 자, 우리가 주택 기준이냐 아니면 상업용이냐라는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가장 1순위로 보셔야 되는 것이 바로 등기입니다. 등기. 자, 근데 등기가 뭐냐? 소유권 행사인데, 자, 여기서 공동주택의 의미는 뭐냐? 이게 바로 다주택자가 되는 포인트고요. 단독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는 바로 이게 1주택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소유권이 하나가 있는 게 있고 공동주택이 예를 들어서 5층짜리를 졌는데 세대수가 7세대다 그러면 주택은 7가구. 그래서 다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자, 반면에 똑같은 3층짜리, 5층짜리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1주택, 단독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1주택만. 그래서 지금도 다주택자로 들어가는 거 아니라 단독으로 가라는 얘기를 바로 이런 건축물에 대한 용도를 좀 더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여기에 좀 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상업용. 그래서 주택과 플러스 상업용을 동시에 혼합으로 가는 복합 건축물을 반드시 좀 적용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개발 쪽의 컨셉에 지금 얘기했던 3가지 항목 중에 잘 고려하시면 이 본인의 성향이라든가 본인의 물건에 맞는 식으로 충분히 응용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시면 혹시라도 이런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궁금한 사항이 더 추가로 있으시다 그러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제가 상세하게 또 1대1로 상담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면은 아무래도 부동산을 좀 분석할 수 있는 매의 눈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솔루션을 토대로 좀 더 분석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지역을 만나보기 전에 무료 상담 있다고 해서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부동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시간은 상담 접수 후에 개별로 정하실 수가 있고요. 장소는 예약 시에 안내를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예약 필수라고 하니까요. 전화 예약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어느덧 마지막 지역만이 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지역일지 바로 화면을 통해 또 만나볼게요. 서울시 중구 신당동 5호선과 6호선 청구역에서 도보로 약 2분 초역세권입니다. 유형은 상가주택으로 상가와 임대용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36억에서 37억이고 임대 금액은 보증금 6억 7,700만 원에서 월 570만 원으로 예상해 봅니다. 실투자 금액은 21억 2,300만 원에서 22억 2,300만 원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지역 역시 서울입니다. 그중에서도 중구 신당동이네요. 자, 신당동이면 역시 서울의 중심이겠죠. 자세한 입지 분석 도와주시죠. 네, 바로 신당동에 자리한 초역세권의 상가주택입니다. 본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청구역하고 도보로 2, 3분 거리에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변으로 해서는 이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이제 동국대학교가 있고 이런 학군 수요가 자리하고 있고 이제 주변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인프라 형성인데요. 그 인프라를 형성할 수 있는 바로 이제 상권입니다. 바로 주변에 보시면은 신당동 상권부터 시작해가지고 동대문 상권, 항학동 상권, 왕십리 상권부터 시작해서 이런 을지로 상권들이 주변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런 주변의 상권의 인프라를 고스란히 또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상권 형성으로 인해서 이 지역은 인구 집중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앞으로 이제 이 지역 자체는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권 형성으로 인해서 이제 재개발이 되면 향후에 미래 가치가 좀 뛰어난 입지를 자랑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노후된 지역이 조금 있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서울의 중심이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개발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투자 결정 포인트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중구 신당동의 인구부터 제가 이제 그 데이터를 좀 이제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서울시 인구하고 이제 중구 인구를 이제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비교 분석을 했는데 서울시 인구 같은 경우는 계속 감소 추세로 나타나고요. 세대수는 이제 증가 추세로 나타나는 부분이고 중구 인구 증가는 계속 증가되는 추세고 그리고 세대수도 중구 같은 경우는 계속 증가가 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1인 가구 수요율 데이터를 보시면은 서울시 1인 가구 동향을 보시면은 서울시 1인 가구 같은 경우도 현재 굉장히 요즘에는 이제 한 세대에서 분리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중구 같은 경우도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이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1인 가구 수요가 굉장히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어떤 이제 상품이 가치가 더 높아질까 이런 부분을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중구 신당동 상가주택의 주변에 이제 보시면은 건축물의 51%가 한 30년 된 노화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화된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10년 이하의 신축 건물은 7%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아직까지는 저평가가 되어 있고 노화된 건물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신축 건물이었을 때는 굉장히 지가 상승을 좀 크게 볼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건축물의 개발하고 리모델링 사업이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중구 신당동에 제가 이제 이 데이터는 이제 신축을 했을 때 데이터를 좀 뽑아봤습니다. 지금 제가 추천하는 물건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노후화도가 좀 되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자금의 여유가 조금 있으면 신축을 이렇게 했을 때는 좀 투자 가치가 사업성이 좀 크게 난다. 이런 부분의 데이터인데요. 보시면은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대지 평수가 좀 커요. 그래서 80평 정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용도가 제3동 일반 지구 구역이라서 3종이기 때문에 투자성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리는 부분이고요. 보시면 이제 건폐율이 한 50% 정도고 용적률이 2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사업성을 띠느냐. 일단은 뭐 1층부터 시작해 가지고 5층까지는 근생으로 사업성을 띠고 그리고 6층에서 7층은 다세대로 해 가지고 자금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사업성을 띠면서 신축을 했을 때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내가 또 실거주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했을 때는 지금 현재는 4층이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지상 4층으로 되어 있고 상가가 6실이고 주택이 5가구인데 앞으로 이렇게 사업성을 띄었을 때는 건폐율 용적률에 의해서 7층까지 지을 수 있는 물건이고 그리고 수익률이 더 높아지고 미래 가치가 더 높아지고 이런 장점이 있는 물건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눈여겨보시고 지금 현재 신축을 안 하고 향후에 가져가겠다. 이러신 분들한테도 초역세권이고 대지평수가 사업성이 있는 대지평수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좀 뛰어난 부분으로 호재를 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의 중심입니다. 중구 지역을 저희가 좀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요. 개발이 좀 아무래도 가장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이지 않을까 싶어요. 잘 참고해 보시고 시세 분석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상가주택 중구 신당동입니다.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매매 금액이 36억에서 37억 정도 되고요. 일단 뭐 대지평수가 커가지고 사업성은 좀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임대 현황입니다. 임대 보증금은 보증금 6억 7,7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현재 뭐 임차인들은 다 맞춰져 있습니다. 월세는 57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축을 지었을 때는 월세 수익이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한 12억 정도 30에서 40%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고 법인이 매입을 했을 때는 70%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를 내서 접근을 해도 좋은 팁이다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요. 실제 투자 금액입니다. 14억 4천만 원에서 15억 4천만 원으로 예상을 하시면 신축 건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세 곳 지역 좀 분석해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은 02-3153-2594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살펴본 지역 정보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